2021년 9월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 식당으로 유명해진 김응서 사장의 연돈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손을 잡고 연돈 볼카츠라는 브랜드로 제주 사수점에 이어 강남 한복판에도 오픈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는 이들과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린 성공적인 사례라며 옹호하는 이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연돈의 김응서 사장은 SNS를 통해 한돈 농가의 요청으로 한돈의 비선호 부위의 소비 증대를 위해 백종원 대표와 함께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수소문한 결과 직접 김응서 사장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돈 김홍세입니다. 브랜드 백과사전이라는 컨텐츠로 연돈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좀 더 이런 디테일한 에피소드들을 알고 있으면 제작이 좀 더 재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제가 그런데 올라가도 되나요?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올라오시던데. 충분히 유명하시잖아요. 아, 제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이렇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브랜드 백과사전 연돈편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5월 28일) 경상북도 상주시 사불면에서 태어난 김응서. 그는 2층 건물에 2층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 건물 1층에서 정육식당을, 어머니는 지하에서 중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모두 외식업에 종사한 덕분에 응서는 어려서부터 요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중학생 때도 떡볶이나 볶음밥, 짬뽕 등을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부모님께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요리 쪽으로 진학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 건축과로 진학해야 했습니다. 1996년 고등학교 3학년 취업반에 들어간 응서는 한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건설회사가 너무 재미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취업 3개월 만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응서는 부모님 몰래 요리 관련 대학을 가기 위해 1년간 시험을 준비했고 그렇게 1999년 경북과학대학 전통발효식품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의 요리 관련 학과 합격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반대하셨는데 등록 마감 30분을 남겨놓고 결국 응서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리 관련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는 1학년을 마친 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 남을 잘 도와줬던 아버지가 섰던 여러 보증으로 인해 응서의 가족은 2, 3억원 가량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군생활을 마친 응서는 자퇴서를 내기 위해 다니던 학교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그런 그를 배려하여 취업을 일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2002년 응서는 서울로 올라와 돈카라는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식 돈가스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고 합니다. 비록 회사 레시피이긴 했지만 그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재밌게 일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부주방장의 자리에도 일찍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돈카에는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홀서빙을 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신과 호흡이 잘 맞아서 응서는 그녀가 서빙할 때 가장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로 지금의 아내 김소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응서는 좋아하는 일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돌연 점장으로 진급을 시켰다고 합니다. 진급이니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리를 하고 싶은 그에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거나 홀과 주방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카를 그만두고 초밥집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초밥집에서 그의 임무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시키기 위해 레시피 교육을 하는 것이었고 전국을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게 싫어서 1년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2005년 새로운 직장을 찾던 그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찾던 중 두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한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중형마트의 델리코너 조리사였고 또 한 곳은 신기하게도 더본코리아 조리개발팀이었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 조리개발팀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광탈. 다행히 그는 개인마트에서 연락이 와서 델리코너 조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서에게 개인마트 델리코너는 신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트에서는 흔히 지금의 밀키트라고 불리는 형태로 재료를 팩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라 사장 마음대로 메뉴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사장이 조리사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었으며 마진이 많이 남지 않아도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줬습니다.
덕분에 응서를 포함한 조리사들은 좋은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메뉴 개발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돈가스 가게에서 일했던 그가 밀푀유 나베를 먹으러 갔다가 돈가스도 겹겹이 쌓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돼지고기를 겹겹이 쌓아서 튀긴 밀푀유 돈가스를 만들어 메뉴화했다고 합니다. 그는 직장에서 일로서 요리 연구를 하고 퇴근한 뒤에도 고추장에 여러 과일을 넣어 특제 초장을 만드는 등 자신만의 레시피 개발을 위해 요리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07년 응서는 고향인 상주로 내려가 작은 상가를 임대하여 통영닷지라는 이름의 퓨전 요리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바람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어나 우럭을 잡아 회, 초밥, 찜, 매운탕으로 이어지는 코스 요리 전문점이었는데 응서는 나는 요리를 잘 못하니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싸고 맛있는 2.5kg짜리 광어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좋은 고기가 없는 날은 팔지 않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개발해둔 특제 초장도 이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과일의 맛에 따라 초장 맛이 달라져서 응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항상 맛이 일정한 과일 주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자신의 첫 식당은 오픈 초기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슷한 식당들이 프랜차이즈로 많이 생겨나면서 곧 응서의 식당이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1년을 버티다가 수천만 원의 빚만 남긴 채 식당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다시 예전에 다니던 개인마트 델리코너에 재입사하여 6년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마트 델리코너에서의 생활은 빚을 갚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음식 재료로 장난치지 말자는 요리 철학을 배우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2013년 응서와 소연은 무려 11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예쁜 남자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 응서는 또다시 식당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 그의 가족은 홍은동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연희동에 더 연희라는 초밥집을 연 것입니다. 자녀까지 있는 가장에게 무리한 결정이긴 했지만 그는 좋은 재료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픈한 초밥집 더 연에서는 초밥부터 시작해 우동, 덮밥, 카레, 돈가스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더 연을 방문했던 이들은 높은 퀄리티의 음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를 고집하려다 보니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12시 넘어서야 퇴근하면서도 남는 게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밤늦게 집에 들어간 응서는 창틀에 앉아있는 아내 소연을 보게 됩니다. 넋이 나간 소연은 뛰어내려 죽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응서가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는 사이 아내는 심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응서는 가게를 접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가게를 내놓고 한 달간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떼다 파는 첨가물 트럭 일을 틈틈이 해서 간신히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 소연은 점차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응서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응서는 술에 잔뜩 취해 양화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양화대교를 건너던 노부부가 응서를 말렸고 택시비 3만원을 주며 집으로 돌려보낸 덕분에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든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보며 잘못된 생각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응서는 소연에게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자신 때문에 하고 싶은 식당 일을 포기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응서와 소연은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응서와 소연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부주방장과 홀서빙 아르바이트생으로 인연을 맺어준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 돈카.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홍은동에 사는 동안 소연의 눈에 유독 밟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포방터 시장에 있던 8평 남짓의 한 상가. 상의 끝에 두 사람은 포방터 시장의 그 상가를 계약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페인트를 사와서 직접 칠하면서도 함께하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즐거웠다고 합니다. 연희동 초밥집은 내놓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초밥집에서 사용했던 테이블과 식기를 포방터 가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2016년 포방터 시장에 두 사람이 함께 오픈한 식당이 바로 돈카 2014입니다. 응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려 노력했고
덕분에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한 돈카 2014는 하루 평균 매출 50에서 6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그럭저럭 운영되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려다 보니 실제 순이익은 20만 원 정도라서 한 달 내내 일하고 두 사람 월급은 300만 원씩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1년 정도 일하다 보니 다른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응서와 소연은 두 사람 모두 식당에 매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응서는 아들을 남들 다 가는 어린이 대공원에 한번 데려가 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8년, 응서와 소연은 아들을 위해 시골에 내려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돈가스 집은 시골에 내려가서 해도 되니 아들에게 집중하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내놓고 일주일간 그들의 첫 번째 가족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도 가고 강원도에 있는 절에도 다녀오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응서와 소연은 일주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뒤 가게가 나갈 때까지만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팀에서 그의 식당을 섭외하기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평소 종원의 팬이었다는 응서는 고민을 1도 안 하고 골목식당팀에게 촬영을 꼭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돈가스를 종원에게 단 한 번이라도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가게를 내놨던 것도 당장 취소하고 들뜬 마음으로 식당 운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8년 11월 응서와 소연의 돈카 2014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게 됩니다. 평소 경양식 돈가스를 더 좋아한다는 종원은 응서의 일본식 돈가스를 맛본 뒤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라고 역대급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종원은 기존 21개나 되던 메뉴를 대폭 축소하여 메인 메뉴는 등심 카츠와 치즈 카츠, 추가 메뉴로 카레와 밥, 음료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는 솔루션을 내렸습니다. 종원은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경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각서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 응서의 돈가스를 맛보기 위한 손님들로 긴 줄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가스가 유명해진 이 상황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웨이팅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동네를 떠나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응서는 대기실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편 2019년 1월 응서는 갑자기 식당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돈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 신청을 했지만 다른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 바람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돈 수작 돈카츠라는 이름으로 다시 상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식당 이름이 연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돈카 2014가 연돈으로 변경되어 운영되는 사이 응서의 돈가스를 먹기 위한 손님들은 계속 몰려들었고 동네 주민, 상인회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욕설을 듣는 것뿐 아니라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응서와 소연은 최소한 1년은 견뎌보기로 마음먹고 묵묵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11월 15일 포방터 연돈의 영업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응서는 영업을 끝낸 결정적인 원인이 상인회에서 매출의 30%를 요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마진이 30% 정도인데 그걸 주고 나면 말 그대로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연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응서는 여러 지자체로부터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 테니 와서 식당을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응서에게 러브콜을 한 지자체 중에는 제주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시에서 특별히 뭔가 제안한 건 없었다고 합니다. 응서는 그저 흑돼지에서만 나는 독특한 향을 좋아해서 흑돼지로 만든 돈가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가려면 창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 그가 가진 건 전재산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응서는 종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원은 응서에게 1년 6개월간의 숙소, 상가 임대료뿐 아니라 설비 비용까지 지원해주겠다며 제주도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응서는 3천만 원이라도 보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여 종원에게 줬지만 종원은 이사하고 나면 가구를 사야 하니 거기에 사용하라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응서의 가족은 제주도로 이주했고 2019년 12월 제주 연돈을 오픈하게 됩니다. 제주 연돈은 초기에는 전날부터 웨이팅을 해야 먹을 수 있었는데 앱 예약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1, 2초 만에 예약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2019년 설 연휴, 응서는 방송 후 식당이 유명해진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러 무작정 종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는 종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 종원은 대뜸 응서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게 됩니다.
돈가스용 튀긴 기름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응선은 갑자기 주어진 숙제에 당황했지만 포방터 연돈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뒤 일이 끝나면 튀긴 기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일 처음 돼지 비계로 라드유를 만들어 튀겨보았는데 돈가스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이후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라드유에 무언가를 섞었더니 무거운 감이 조금 나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엇을 넣었는지 물어봤으나 영업 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응선은 어느 정도 진행된 연구 결과를 종원에게 들려줬는데 종원은 벌써 거기까지 도달했냐며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튀긴 기름 연구 숙제를 계속한 결과 현재 연돈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응선은 튀김가루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가스를 튀겼을 때 튀김가루가 기름을 적게 먹게 하기 위해 글루텐이 많이 함유된 튀김가루를 사용해 왔는데 위에 들어간 글루텐은 위벽에 달라붙어서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선은 어떻게 하면 글루텐도 적고 기름도 적게 먹는 튀김가루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다 종원에게 직접 만든 빵으로 튀김가루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튀김가루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종원은 응서에게 새로운 숙제를 내주게 됩니다. 돼지고기 중 비선호 부위인 뒷다리살을 다져 만든 고로케 레시피를 개발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비선호 부위의 소비 증대를 위해 종원에게 신메뉴 개발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숙제를 전달받은 응서는 돼지고기 고로케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직접 요리하기 전에 먼저 일본 고로케 관련 유튜브와 서적을 보면서 한 달 동안 자료를 많이 수집했는데 이는 식재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2021년 5월 응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한돈 뒷다리 고로케 요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세 번째 레시피만에 이거 내가 만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 고로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로 만든 고로케를 종원에게 맛보여줬더니 종원도 맛있다며 이 레시피로 포장 판매 전문점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9월 제주 사수동에 연돈 볼카츠 1호점이 세워졌고 2021년 10월에는 강남에 연돈 볼카츠 2호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카레 관련 숙제를 받아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 돈가스에 미친 연돈의 사장 김응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